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예비시댁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인해 파혼을 선언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겪어보지도 않고 너무 이른 선택을 했다며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다가는 제 인생이 꼬여서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제 예비 신랑과 시모가 저에게 저질렀던 만행과 그로 인해 그 두 사람에게 시원하게 결혼 없고 사이다 한 방 날려버린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결혼하기로 했던 전 남자친구가 제 인생 첫 애인이었습니다. 젊은데 그동안 왜 연애를 못 해봤나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소개팅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나? 아니면 눈이 너무 높았던 걸까? 하고 주변에서도 항상 저에게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그동안의 만남을 가졌던 남자분들이 외모적으로나 재력이 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제 가족들과 고등학교 동창 몇몇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제가 연 매출 몇십억에 달하는 쇼핑몰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역시 사장이니까 눈이 높고 웬만한 남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네. 그러니까 연애를 못했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제가 쇼핑몰 사장이라는 것과 재력에 대해 처음부터 모두에게 숨기고 입조심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제 쇼핑몰이 대박을 치고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와중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함께 가진 몇 번의 술자리가 바로 제가 입을 닫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제 말에 동창 녀석들이나 많은 친구들이 처음엔 축하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대해주다가 시간이 갈수록 저를 자기들 지갑처럼 당연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몇 번 동창회에서 만나 인사만 가볍게 나눴던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지금 사거리 쪽에 있는 포차인데 여기 친구들도 많이 와 있어. 너도 같이 와서 한잔할래? 네가 오면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아니, 나 오늘은 일도 너무 많았고 피곤해서 말이야. 나중에 같이 마시면 안 될까? 수진이 너무해. 친구들이 다 너만 기다리고 있는데. 너 사장이라고 우리랑 안 놀아주는 거야? 너무 섭섭하다. 와서 딱 한 잔만 더 하고 가라, 응? 아니야, 안 놀아주긴. 오늘 일도 너무 많았고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별로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를 기다린다는 말에 피곤해도 저는 술집으로 향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쇼핑몰 운영을 준비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못 해보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자주 만나서 친분을 쌓진 못했었거든요. 이렇게라도 자리에 나가야 친구들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얘들아, 나왔어. 다들 많이 기다렸어? 우리 사장님 오셨다. 얘들아, 돈 많은 우리 사장님 오셨어. 그만해, 사람들 다 쳐다보겠다. 그나저나 벌써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네. 너희들도 많이 취한 것 같고. 너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거지. 여기 계산은 당연히 우리 사장님이 하실 거죠? 뭐? 난 하나도 안 마셨잖아. 여기도 너희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건데 벌써 가려고? 우리 너무 취해서 그러지.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잘 마셨어, 수진아. 우리 사장 친구 덕분에 비싼 술 공짜로 마셨네. 야, 너희들 저번에도 술자리 다 끝나니까 나 불러서 계산하게 해놓고 또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랑 재미있게 같이 놀려고 온 건데. 야, 사장이 돼서 친구들한테 술도 못 사니? 너 그렇게 왕소금처럼 굴면 친구들이 너 싫어해. 알아? 됐고. 얼른 계산하고 나와. 2차로 노래방 가자. 거기도 네가 쏘는 거지?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도 친구라고 지금껏 힘들게 관계를 유지했나 싶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닌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서 계산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죠. 집에 가는 도중에 여러 친구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몽땅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카톡이 몇백 개는 와 있더라고요. 어제 술집에서 저한테 계산하라고 쏘아붙인 무개념 동창 친구들이 저를 자기들 단톡방에 초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써놓고는 어제 일로 너무너무 실망했다면서 다시는 저를 보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에 진짜로 저를 좋아해서 술자리에 불러주고 약속을 잡은 게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로 저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연락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죠. 그 일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자리 잡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나 재력에 관해선 깊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개팅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대화도 잘 통하고 호감을 보였던 남자들도 고졸에 대학도 나오지 않은 쇼핑몰 직원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았고 저 역시도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도가 완전히 떨어져 그 후 따로 연락을 한 남자는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굳이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야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소개팅이나 연애를 하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마지막 상대로 나온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될 뻔한 남자친구 상현 씨였습니다. 검소하고 순수한 외모에 제 조건은 묻지도 않고 호감을 표현하는 상현 씨를 보며 저는 반하고 말았죠.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지금은 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가 오늘 처음 친구의 등에 떠밀려 소개팅을 하러 나왔대요. 재치도 있고 나름의 호감 표현도 귀엽게 하는 이 남자는 긴장해서 뻣뻣하게 굳어있던 제 표정과 마음을 단숨에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솔직히 요즘에 하도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고 해서 소개팅하러 간다고 하니까 주변의 친구 녀석들이 조심하라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상현 씨는 저한테 예쁘다고 했으니까 이제 겁먹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맞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진 씨 말도 되게 재미있게 하시네요.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좋아요. 그런데 상현 씨는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쇼핑몰 직원이라고 하셨으니 그 분야의 일을 하시겠죠. 사실 저는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것은 잘 모르기도 하고 꾸미는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진 씨 때문에 뷰티에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겠네요. 그 남자의 순수한 감정을 느낀 저는 그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상현 씨는 허세에 물들어 있지 않고 재력을 여자에게 과시하려는 보통 남자들과는 같지 않았어요. 검소하고 알뜰했으며 돈으로 뭐든 해결하려는 데이트가 아닌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는 데이트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저 역시도 그런 모습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상상하며 이 사람과 함께할 미래가 예쁘게 그려져 나갔고 그건 상현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수진아, 우리 결혼할까?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처음 만난 그날부터. 갑자기 뭐야,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아직 결혼까지는 좀 확신이 안 들어서 말이야. 그래, 지금 당장 대답 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뺏기기 싫더라고.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간다고만 하지 마. 오빠, 나도 결혼하게 되면 오빠 같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 우선 1년은 만나보자. 앞으로 3달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 1주년 되는 날 오빠한테 대답해 줄게. 그래, 고맙다 수진아. 기다리고 있을게. 사실 전 오빠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와 결혼할 마음도 충분히 있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로 했을 때 제가 현재 쇼핑몰 사장이라는 것과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빠가 당황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설명해 줄 시간 또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에 대한 들뜬 마음은 잠시 눌러두고 생각을 잘 정리하면서 1주년이 되기를 기다렸죠. 수진아, 우리 만난 지 1주년 됐어. 그동안에 싸운 날 없이 사계절을 다 겪었는데 나 너한테 다시 프로포즈 하려고. 나랑 결혼해 줄래? 고마워, 오빠. 아무런 조건 없이 날 사랑해줘서. 오빠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아.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이제 모든 것을 말해주려던 찰나 오빠는 빠른 시간 내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어때? 다음 주에 바로?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오빠는 괜찮겠어? 나야 당연히 좋지. 나는 너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걸. 아유, 참 못 말려. 그래, 알겠어. 그럼 이번 주에 각자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시간 잡아보자. 결혼에 빨리 서두르려는 남자친구를 보고 저는 굳이 당장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의 모든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잘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뜬 마음으로 친정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쁜 딸 무슨 일이야? 엄마,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돼? 목요일이나 찾아갈까 하는데. 그럼. 그런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다름이 아니고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주려고. 얼마 전에 프로포즈 받아서. 어머, 장하다 우리 딸. 언제 또 그런 기특한 짓을 하고 있었어. 잘 됐다.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불편해하지 말고 편하게 오시라고 해. 알겠지? 엄마도 참 그렇게 좋아? 아무튼 알겠어요. 아빠한테도 꼭 전해주고 다음 주에 봐요.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연애와 결혼 소식을 더 좋아하셨어요.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벌써 남자친구를 사위로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시간을 따로 정했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는 다음 주 화요일로 약속을 잡았죠. 약속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인사드리러 갈 때 입을 단정한 옷을 주문했고 잘 보여서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과 아버님의 선물도 각각 30만 원 선에서 골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떨린다.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에휴, 걱정도 팔자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네가 사온 선물도 뭔진 모르겠지만 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거야. 그러실까? 그래, 자신감 있게 가자. 걱정 반, 긴장 반으로 남자친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밝은 미소로 반겨주셨고 그 미소를 보니 긴장이 조금은 풀리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더니 정말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빠가 굉장히 잘해줘서 연애 기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싸운 적도 없고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 사진만 보여주고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오늘 아가씨 만나면 물어보라고 해서 나도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아, 그럴까? 우선 몇 살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고? 나이는 33살이고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좀 까진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대학은 어딜 나왔길래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네? 아,
저는 대학 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지금까지 이쪽 분야로 계속 일하는 중이고요. 옷이나 화장품, 액세서리도 같이 하는 거라 수입은 괜찮은 편입니다. 수입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 그리고, 아휴, 기본적으로 대학은 나왔어야지. 요즘 대학도 안 나오고 취직하는 사람들은 근본 없다는 소리 듣는 게 기본인데, 아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도 수진이 대학 안 나온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상관없다는데 왜 엄마가 더 난리예요? 이런 한심한, 너 대학도 졸업 못한 사람을 우리 가족으로 들이면 너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디서 저런, 아휴, 내가 속 터져서 정말 여자 보는 안목하고는. 저기,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대학 안 나왔어도 지금까지 불편함 없이 무시당하는 일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아오지도 않았고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 취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아가씨가 눈치가 없어서 못 느낀 거겠지. 주변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중소기업 다니는 귀한 아들이 대학도 안 나와서 옷이나 펄렁이며 파는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오면 어느 부모가 기분이 좋겠어? 어디서 고졸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집안은 고졸 출신 절대 가족으로 못 받아들인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제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도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 만남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만 가보겠습니다. 저기, 잠시만! 수진아, 잠깐만!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갑질에 몸에 열이 오르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이 미래의 시부모님이 될 뻔한 관계였다는 게 너무 최악이었죠. 집 밖으로 나온 저는 눈물이 흘러나왔고 뒤따라 나온 남자친구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을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무작정 택시를 잡아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자친구에게 몇 번의 전화가 걸려와도 받지 않았고 다음 날은 출근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서 하루 월차를 냈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려 맥주를 사러 편의점을 가려는데 집 앞에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무시할 수도 없고 솔직히 오빠가 직접적으로 저에게 잘못한 것은 없었기에 얼굴 보기는 껄끄러웠지만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오빠 걱정하는 건 생각 안 해? 전화는 받아줘야지. 마음도 너무 복잡하고 생각도 많아져서 나도 힘들었어. 솔직히 지금 오빠 얼굴 보는 것도 나 너무 힘들어. 자꾸 그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그래도 오빠하고는 대화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건 미안해. 나도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수진이 너 지금이라도 일 조금 쉬면서 대학 준비하는 건 어때? 뭐? 갑자기 일을 그만하고 대학을 준비하라고? 사실 난 네가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는데 우리 엄마가 대학 졸업도 못한 사람은 절대 결혼 허락 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솔직히 수진이 너도 대학 나오면 좋은 점 더 많을 거야. 지금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직장도 잡을 수 있고. 네 생각은 어때? 오빠 진짜 지금 나한테 할 말이 그거야? 내가 그날 오빠 집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서 이래?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 내 심정은 알기나 하고 그런 말을 해? 제대로 사과나 위로를 먼저 해줄 순 없었던 거야? 알지, 잘 알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몇 번 말했잖아.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은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야. 난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나온 것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해는 가. 이해는 가? 그래, 이해했다 치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앞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오빠 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게 하던 일 멈추고 갑자기 내 계획에도 없던 대학 준비하라는 게 상황상 맞는 말이야? 그런 방법이 없잖아. 너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할 거면 너도 거기에 맞춰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모두들 결혼 한번 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기본으로 해. 넌 왜 이렇게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격?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대학 안 가는 게 이기적인 거야? 내가 지금까지 오빠 만나면서 대학 안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준 적 있어? 우선은 자격 1순위는 대학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지금 하는 쇼핑몰 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셔. 공부도 못하고 머리 나빠서 그런 장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우리 결혼식 할 때 하객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면서. 좀 솔직해져 봐. 어머니 생각만 있는 거 아니잖아. 오빠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른 사람 핑계 대면서 나 무시하지 말고 오빠 생각 제대로 말해. 그래,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우리. 사실 별 문제 없이 부모님이 너랑 결혼 허락하시면 나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니까 좀 고민이 들긴 해. 너도 조금은 나랑 수준을 맞춰주면 좋겠어. 주변에 좋은 여자들 분명 많을 텐데 내가 너랑 이런 식으로 계속 어긋나면 나도 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그럼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동안은 나랑 수준 안 맞아서 어떻게 만났어? 오빠 부모님 핑계대지 마. 오빠는 연애할 때도 나한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나랑 비교하고 다녔을 게 뻔해. 그게 뭐가 어때서? 난 그럼에도 너랑 결혼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어. 넌 모르겠지만 난 최대한 욕심도 버리고 너에 대한 눈높이도 발끝까지 낮췄어. 지금까지 수진이 네가 힘든 건 하나도 없었잖아. 발끝까지 눈을 낮추는 마음으로 나를 만나고 있었다고? 오빠, 나를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됐다. 우리 헤어지자. 오빠가 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알았으면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안 했어. 수진이 너 잘 생각해. 너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겠니? 대학도 스펙도 직업도 변변치 않은 너를 누가 좋다고 데려가겠냐고. 나한테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남자친구의 선 넘는 막말을 듣고 오만정이 떨어져 지갑에서 제 명함을 꺼내 남자친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CEO? 이게 대체... 너 쇼핑몰 직원이라며 명함에는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봐 이수진. 명함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보고도 몰라? 오빠가 본 그대로야. 직원 아니고 사장. 대학도 스펙도 직업도 변변치 않은 내가 사실은 쇼핑몰 사장이라 너무 놀랐어? 아니 왜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진작에 말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잖아 수진아. 말하려고 했어. 오빠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그런데 가자마자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더 해? 내가 등신이야? 그래도 그렇지. 수진아, 다시 부모님 찾아가서 허락 받아보자. 우리 이거 100% 결혼 허락하신단 말이야. 얼른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오빠 정신이 있어? 내가 거기에 인사를 드리러 왜 가? 난 오빠랑 헤어질 건데. 뭐? 수진아, 방금 내가 너한테 쏘아붙였던 건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너한테가 아니고 우리 엄마랑 나 자신한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쪽팔리게 변명하지 말고 그만 나가. 우리 부모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그렇게 남자친구 등을 떠밀어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참을 전화를 하고 문을 두드리더니 30분 후 집으로 가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기대하고 있을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도 불편하고 죄송스러웠지만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시긴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라며 안심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집안으로 시집갔다간 제 인생이 꼬였을 거라면서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지나간 악연은 깨끗하게 잘라내고 새롭게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한 3, 4일 정도 지났을까요? 주말에 갑자기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하는 중간에 급하게 받아서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버렸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아차 싶었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죠. 전화 왜 했어? 나 일하는 중이라 바빠. 용건만 말해. 수진아,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해? 너 오늘 주말이라 쉬는 날이잖아. 오늘 나랑 좀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수진이 네 생각이 좀 달라질 거야. 어? 내가 널 왜 만나?
꺼져라. 그리고 내가 너랑 같은 직장인인 줄 알아? 사장은 평일 주말 없이 일 생기만 하는 거야. 바빠. 끊어. 수진아, 우리 아직 헤어진 거 아니야. 너 내가 프로포즈할 때 줬던 반지 아직 끼고 있잖아. 그럼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니까 한 번만 좀 만나줘. 부탁이야. 저도 모르게 그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다는 걸 그 자식이 말한 후에야 알았어요. 깨끗하게 정리하려면 반지를 돌려줘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1시간 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니 전 남자친구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도 함께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불편한 티를 팍팍 내며 까딱 인사하고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그날 집에는 잘 들어갔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건 프로포즈할 때 저한테 줬던 반지 돌려주려고 온 거예요. 저 사람이랑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수진 씨, 그날 일은 이해해줘요. 귀한 우리 아들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쓰여서 말이 그렇게 나간 거니까 너무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아들 가진 엄마의 마음이구나 하고 넘어가죠. 이제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결혼도 당연히 안 할 거고요. 다시 만나 화해해서 연애할 마음도 더더욱 없습니다. 수진 씨, 대학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요. 내가 허락해 줄게요. 들어보니 우리 수진 씨가 직원이 아니고 사장이었다니. 뒤늦게 듣게 돼서 내가 경황이 없지만 좋은 마음으로 두 사람 결혼 허락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거봐 수진아,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했지? 우리 엄마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화해하고 결혼식 날짜 잡자. 그래요, 수진 씨. 공부나 예절은 결혼하고 나서 차차 배우고 익히면 돼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 편하게 가지고 결혼 진행시켜요. 응?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그렇게 티가 나게 사람이 변하면 소름 끼쳐서 제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적어도 시간을 좀 두고 오셨어야죠. 두 분 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결혼 허락했다고 하면 제가 얼씨구나 춤이라도 추실 줄 아셨어요? 김칫국 좀 그만 드세요. 그것도 병이에요. 뭐, 아주머니? 저게 진짜 내가 큰 마음 먹고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는데 이따위로 싸가지 없이 나오면 나 마음 변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아들이랑 못 만나게 할 건데 그래도 좋아? 마음대로 하세요. 저런 남자 이제 만나기도 싫고 공짜로 몇 트럭 갖다 줘도 버릴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집에선 저 사람 얼굴도 못 들어요. 개망신 당하기 전에 당신 아들 나한테 먼저 파혼당한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어때서?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해서 지금은 중소기업 대리야. 이 정도면 됐지 뭘 바래? 네가 아무리 옷장사 사장이라고 해도 그 벌이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 귀한 아들을 무시하고 난리야?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세요? 아주머니 아드님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도 제 한 달 수익금의 반도 못 채워요. 두 분이 하도 가짜나서 말은 안 했지만 전 평생 먹고 살 만큼 이미 돈 많이 벌어놓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을 듣고 두 사람은 버벅거리며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그 얼굴들이 하도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속 시원하게 담아라고 나니 점점 재미있어지더군요. 두 사람이 저를 잡기 위한 추한 발악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어진 저는 자리를 떼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하다가 결국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자신감이 급 하락했는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로요. 저기 수진아, 나랑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 학벌이나 스펙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게. 나 솔직히 주변에서 대학 졸업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더구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 수진아. 그러니 착한 네가 이해해주고 우리랑 다시 잘 지내보면 어떠니? 누구 마음대로 저한테 친한 척 말로 오세요?
이제 아주머니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남남이니까 반말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수진 씨한테 그날 심한 말로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하고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잘해줄게요. 우리 아들한테도 수진 씨한테 뭐든 다 맞춰주면서 살 수 있게 할게요. 아들밖에 모르시던 분이 갑자기 엄청 공손해지셨네요. 아들 욕먹을까봐 저 달달 볶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든 저한테 맞춰주면서 살게끔 한다고요? 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 말과 행동은 본인이 민망해서라도 상대방한테 잘 이야기 안 할 텐데 발등에 불이 크게 떨어지셨나 봐요. 수진아, 나 너랑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직장도 그만두고 살림할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너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그래도 1년이나 연애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무심해도 되는 거야? 나 생각해서 뭐 대단한 일 작정한 것처럼 생색내려나 본데 일 그만두면 너랑 네 엄마가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네가 살림을 하겠니? 내가 벌어온 돈 펑펑 쓰면서 놀궁리로 그따위 말 꺼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말에 포장만 잘하면 바보같이 속아서 감동할 줄 알았나 본데 너 같은 사람들 지금까지 많이 만나봐서 잘 알아. 마음 좀 고쳐먹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좀 살아. 수진이 너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놓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만나겠니? 자기 직장도 때려치고 너 건사하겠다는 남자 차버렸으니까 이제 나도 너한테 기회 줄 마음 없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생각은 좀 해볼게. 사과할 마음 전혀 없고요. 아주머니도 제 말 똑바로 잘 들으세요. 사람을 학벌이나 스펙으로 보지 마세요. 대학을 나왔네 안 나왔네 목숨 걸지도 마시고요. 아줌마 아드님은 뭐 잘난 거 있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평가하고 욕하기 전에 아들 먼저 똑바로 잘 키우세요. 책임감 없이 아줌마랑 똑같이 형편없는 인간 만들지 마시고요. 그거 아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저게 감히 누구한테 형편없다는 거야? 뒷목이야. 야, 너 거기 안 서? 감히 고졸 주제에 누가 누구한테 훈기질이야? 이수진, 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너한테 진짜 실망했어. 앞뒤 꽉 막히고 어른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대하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도 너하고 연애 안 했어. 결혼할 마음도 없었을 거야. 알아? 잘들 논다. 고졸이라고 했을 땐 사람 무시하고 깔보더니 사장이라고 하니까 설설 기면서 나한테 빌붙으려고 했던 주제. 넌 대학을 가지 말고 초등학교를 다시 갔어야 해. 너처럼 인격도 안 되고 생각 없이 사람 대하는 놈들은 사회에 나올 자격이 없거든. 너 갈 때 엄마도 같이 모시고 가서 초등학교 수업이나 다시 받고 와라. 저게 진짜... 야, 너 말 다 했냐? 아우, 저 미친년이 끝까지! 그렇게 저는 형편없는 두 모자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저 유리창 너머로 뒷목을 잡고 소리 지르는 아주머니와 제 말을 듣고 분을 못 이겨 화를 내는 모습이 정말 우스워 보이더군요. 카페 안에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부끄럼 없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민폐를 끼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배운 것 없이 뭐 하나 모자란 사람인 듯 보였어요. 대학 나온 아들 옆에 두고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더니 초등학생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저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완전히 정리한 것에 대해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핸드폰을 바꾸고 집도 이사하면서 혹시라도 다시 연락이 올 때를 대비해 완벽 차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역시나 정신 못 차리고 사무실로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얼굴에 던진 명함을 여태 가지고 있었던 터라 그걸 보고 찾아온 듯 보였죠. 사무실 자체를 당장에 이전할 수는 없었기에 이 사람을 어떻게 두 번 다시 오지 못하게 막을까 고민하던 중에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인해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경비원 한 분을 새로 뽑아 1층의 데스크에 자리를 주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전 남자친구는 회사나 사무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험악한 경비원에 의해 밖으로 쫓겨났고 그 뒤로 몇 번 찾아오더니 지금은 완전히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장이라는 사실과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엔 주변에 몇 사람이 없지만 잘 나간다 싶을 땐 주변에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가득 넘쳐납니다. 모두들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는 하지만 괜히 씁쓸하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의심부터 하게 되는 제 자신도 가끔은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것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속을 모르기에 항상 긴장하고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고 그 사람의 작은 단점도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쉽게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일상에서도 편해본 적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면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변의 또래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고 싶었던 제 바람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을 겪어보니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인간관계를 좋은 쪽으로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제가 고쳐야 할 부분을 고치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연습도 시작하려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걱정하고 겁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저에게도 귀한 인연이 찾아오겠죠? 아님 어쩌면 찾아왔음에도 제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탓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힘들 때 부담 없이 만나 술 한잔하면서 속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지금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사연을 쓴 제 입장에서는 부럽게도 굉장히 성공하신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많이 사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맺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서로가 가져야 할 귀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두들 행복하시고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더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